자, 뉴스. 목동이 온다. 최고 49층 목동 5에서 7단지 재건축 속도낸다. 8,000세대 대단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제 목동하면은 7단지를 제일 좋은 곳으로 보잖아요. 7단지가 이제 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목동은 이제 용적률을 300%까지 올려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목동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두 번째로 학군이 좋은 곳이고, 목동 자체가 이제 재건축이 되면 서쪽에서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힘이 더 더해질 거란 말이죠. 서울 딱 쪼개가지고 서쪽에 있는 수요들 중에 고급 수요는 목동으로 다 올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이게 그 중에 대장 단지가 이제 재건축 계획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목동을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업성이 엄청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돈이 엄청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나와 있는 계획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사업성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쨌든 제 이야기는 목동 5, 7단지 재건축이 나왔고, 목동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5, 7단지 말고도 나머지 단지들 5개 단지가 더 먼저 계획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들이 이제 진행이 착착착착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 이번 장에 몇 개 될 것 같다. 그래서 목동의 상단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 실거주 되시는 분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다. 왜 실거주 되시는 분들이라 그러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저는 분당보다 목동이 더 비쌀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잼. 자, 반등의 주인공, 서울 아파트값 반등. 나왔잖아요. 서울 아파트값 반등. 이거는 뭐냐면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 기준이다. 우리 이제 이전에 알아봤죠? 제가 보기에 실거래 기준으로 보면은 12월 초중순이 바닥이었던 것 같다. 그때부터 반등했다. 강남, 용산, 마포가 주도하고 있다. 원래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는 대장들이 항상 먼저 움직이죠. 대장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너무 멀어지면요, 좁히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좁히는 게 아니고 급지별로 순서대로 오르는데도 순서가 있다. 이게 ABC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등의 주인공 보시면 이제 이번 주에는 송파구, 서초구, 그다음 동남권, 동쪽, 남쪽, 서초, 송파, 강남, 그다음에 강동 이쪽이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용산, 마포도 마찬가지고, 양천구도 많이 올랐죠. 광진구, 영등포구. 그래서 지금 보면 이름을 쫙 보면은 A급제하고 이제 1.5군 이런 애들이 올랐고, 노원, 강동, 구로, 강동은 입주 물량이 많아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이 데이터들은 12월 중순의 분위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게 내린 곳보다는 오른 곳이 훨씬 더 많죠. 서울의 분위기는 이렇고 대장들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12월 분위기, 실거래 기준으로 반등, 한국 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반등, 이 시점을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분위기 설명하는 것도 이해가 훨씬 쉽겠죠. 아파트는 망고잼. 자, 상가 없는 재건축, 온라인 쇼핑에 밀려서 상가 없는 재건축이 늘어난다. 상가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게 있죠. 지금 이야기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상가 공실도 많은데 온라인 쇼핑몰이 대세인데 무슨 오프라인 상가냐. 그래서 상가를 위해서 안 짓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파트를 지을 때 여러분 주상복합이 있고 일반 아파트가 있잖아요. 주상복합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지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주택만 100%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오피스텔을 짓는다든가 상가를 짓잖아요. 그 비율을 대폭 축소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 지어도 될 수도 있다, 준주거 지역에. 이제 그런 것도 있어. 너무 이게 상가를 안 지으면요, 인프라라는 게 사람들이 그 집에서 잠만 자는 건 아니잖아요. 상가도 필요하고 학원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막 그렇잖아요. 조금 있긴 있어야 돼. 너무 없는 것보다는 좀 있는 게 좋겠죠.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준주거지역에서는 상업지역에서 반드시 상가를 지어야 되는 비중을 대폭 축소하겠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상가보다 아파트를 더 지어서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리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상가가 항상 재건축할 때 발목을 잡는데, 뭐 지분 쪼개기라든지 이런 걸로, 그런 거에 대한 해법이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폭 행보는 양수겹장이겠죠.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는 거겠죠. 아파트는 망고잼. 자, 임대차 입법 폐지. 임대차 입법을 폐지해야 된다, 또는 보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 국토부에서 용역을 발표했죠. 용역을 발표해서 그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 가지고 이제 폐지를 할지 수정을 할지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폐지하고 싶겠는데, 국토부 장관이 폐지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욕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말에 설득력을 이제 얻으려고 그러면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용역을 발표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겠죠. 폐지를 하고 싶은데 폐지가 될지 수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제 여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든 거를 자기들이 또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폐지의 움직임이 있다. 도입 전에 전세가랑 도입 후의 전세가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 도입 후에 너무 많이 올라버렸더라. 전세가가. 그리고 폐해가 너무 많더라. 임차인을 너무 보호해주면 임대인의 재산권에 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침해가 되더라도 공익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서 임대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임대료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임대료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임대인들 재산권을 좀 침해하더라도 합시다. 임대료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임대료는 더 많이 오르고 재산권은 재산권대로 침해해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폐지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용역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찬성을 해줘야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법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건데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폐지한다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더라. 이런 소리 해야 되겠죠. 아파트는 망고쌤. 용적률 팔아요. 못 쓰는 용적률을 팔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 용적률이 원래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어갖고 용도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집의 사이즈, 용적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3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300%까지 지어야 되는데 3종 일반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가 옆에 있다는 이유로 높이 못 짓고 그러니까 실제로 법적으로는 300%까지 지을 수 있는데 문화재가 옆에 있다는 이유로 층고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뭐 150%밖에 못 지어. 그러면 나의 재산권이 침해가 된 거잖아. 그러면은 거기다가 집은 못 짓지. 왜냐하면 풍물 옆에 우리 아파트를 훨씬 더 크게 지었고 그러면 이제 미관상 안 좋으니까 집은 못 짓는데 대신에 남아있는 용적률을 팔아먹는 거죠. 다른 데다 파는 거죠. 실제로 결합 재개발이라고 해갖고 실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주겠다. 그럼 문화재가 많은데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이제 이 용적률을 선대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펜슬타워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에 이제 센트럴파크 앞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폭이 18m밖에 안 되는데 높이가 435m야. 펜슬타워. 이거 어떻게 했냐면 다른 데 용적률을 사온 거예요. 이게 공중권이라 그러는데 공중권을 사오는 거죠. 뉴욕도 역사는 짧지만 거기 보면은 막 4층짜리 문화재 같은 거 좀 오래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못 짓게 만드는데 그 사람의 용적률이 700%까지 원래 지을 수 있는데 문화재라서 200%밖에 못했으면 500%를 파는 거죠.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짓는 거죠. 공중권. 그래서 그런 거래를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얘네는 4층인데 여기 위에 있는 공중권을 팔아서 옆에 가보면 옆에 건물이 이렇게 올렸죠. 이렇게 거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는 계속 뭔가를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집을 더 지을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건데 이 활성화가 해가지고 집이 많아져가지고 그 집들이 계속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오래 걸리지만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시장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리 내려가고 가격도 오를 거다. 그러면 앞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답은 뻔한데 여러분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